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 있나요?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고요한 저녁, 홀로 앉아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쌓아온 업적도 물질적인 풍요도 아닌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과의 기억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건이나 권력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지키는 것일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노년을 빛나게 하는 것은 관계를 다루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노후를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9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명확히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먼저 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진심 어린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솔직히 표현하고 있나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은퇴 후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늦게나마 그들을 다시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았어. 너희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들이 내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지. 그분은 다시 관계를 회복하며 자신이 놓쳤던 진정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되묻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혜와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을 더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은 더욱 평온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9가지를 3가지씩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랑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두 번째로는 듣지 말아야 할 3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뱉지 말아야 할 3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작은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는지를요. 그렇기에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룰 주제는 자랑하지 말아야 할 3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삶의 새로운 통찰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신이 이룬 것들을 자연스레 자랑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과거 성취나 업적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곤 하죠. 하지만 이 자랑이 때로는 우리 관계를 해치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재산이나 성공을 이야기하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돈에 관한 자랑은 관계에 있어 큰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노년의 친구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중 한 분이 매번 자신의 부동산 자산과 투자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흥미롭게 듣던 이야기가 점차 부담이 되었고 결국 친구들 사이엔 서먹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니 집착하지 말고 나누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돈은 결국 사라지는 것이며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나눌 때 관계는 더 깊어지고 행복도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도하게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자신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매번 모임에서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은 오히려 건강이 좋지 않은 친구들에게 위축감을 주었고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공감과 위로를 통해 연결되길 원합니다. 자신의 건강이 자랑거리로 작용하기보다는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의 성공입니다. 자녀가 잘 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부모로서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자랑하면 타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모임에서 늘 자녀의 성공만 이야기하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자랑이 반복될수록 다른 부모님들은 점차 그 모임에서 멀어졌습니다. 결국 그분은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죠.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세 가지 중에서 스스로도 무심코 자랑했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때로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은 지혜로 다스려야 하며 지혜 없는 말은 결국 자신을 다치게 한다. 우리의 말은 타인과 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리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주제였던 자랑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방송을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와 노력을 통해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듣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삶의 에너지를 빼앗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험담입니다. 험담은 어떤 자리에서도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한 노년의 모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모임에 참여한 한 분이 다른 회원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지만 그 대화는 점차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험담을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기운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자신도
그 대화의 일부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의 업을 강조합니다. 나쁜 말을 듣거나 전하면 그 말의 업이 자신에게도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험담은 멀리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선택해 들어야 합니다. 둘째, 지나친 자랑입니다. 자랑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에게는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피로감과 위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랑이 계속될 때 상대방은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느끼게 되고 관계에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자신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친구는 늘 자녀 이야기를 자랑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 자녀가 왜 이렇게 힘들까? 계속 비교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은 듣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은 마음의 불을 키우는 행위이니 서로에게 평화를 주지 못한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는 이야기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지나친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불행과 고통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야기가 반복될 때 그 에너지가 나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감염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전해져 결국 나도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한계를 정하고 적절히 위로하되 그 에너지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노부부는 친구 모임에서 늘 반복되는 부정적인 대화 때문에 오히려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제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대화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대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헛된 말과 부정적인 말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깨끗한 물에 때를 묻히지 말라. 내 마음은 깨끗한 물처럼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해 들어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지혜롭게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듣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뱉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미치는 영향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무수히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들이 때로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때로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노년에 절대 뱉지 말아야 할 3가지 이야기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지나친 불평과 원망입니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과 힘든 순간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불평으로 표현하면 그 순간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더 깊어질 뿐입니다. 어느 노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라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뿜는 독이 너를 해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해가 됩니다.
삶의 어려움을 말로 쏟아내기보다는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타인의 삶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삶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걸까? 그 나이에 저렇게 살다니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어느 노년 모임에서 한 할아버지가 젊은 세대의 행동을 비판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렇다는 식으로 불만을 늘어놓았고 결국 모임에서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평가할 자격은 없습니다. 공자께서는 내가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나친 과거 회상입니다. 물론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거에만 머물러 현재의 소중함을 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지. 지금은 그 시절만 못하네. 이 말을 듣던 친구들은 처음에는 재미있게 반응했지만 점점 그 자리가 과거에만 갇혀있는 대화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순간은 지금 우리의 현재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자양분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난 것은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대화를 통해 행복을 나누고 의미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는 생각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뱉지 말아야 할 말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선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불평, 평가, 과거에 대한 지나친 회상이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제는 우리의 말과 생각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보세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와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이제는 말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를 조금 더 알아본 후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년에 절대 뱉지 말아야 할 3가지 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후회와 자책의 말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조금 더 잘했더라면, 이런 후회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과거에 묶이게 만듭니다. 어느 노인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의 후회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무거운 부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새로 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후회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만 남겨야 합니다. 그 후회의 말을 더 나은 행동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둘째,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의 말은 우리의 관계를 해치고 자신의 마음마저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아내에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라며 불만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느 날 모든 관계는 선택의 결과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말과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원망의 말 대신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줄이고 감사와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은 자신을 작게 만들고 삶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어느 노년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항상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인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점점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상을 만든다는 조언을 듣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뱉은 말이 여러분의 마음이나 관계를 어렵게 만든 적은 없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칼보다 더 날카롭다. 그것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신중하게 말을 골라야 합니다. 우리가 뱉지 말아야 할 말들을 줄일수록 우리의 삶은 더 평온해지고 관계는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삶의 속도가 느려지지만 그 느림 속에서 더 큰 깊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이 들수록 삶에 대한 자세가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왔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오지 않았고 그는 스스로를 점점 더 외롭고 쓸모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오래된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에는 젊은 시절 그가 감사했던 작은 순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친구와 나눴던 진솔한 대화. 그는 그 일기를 읽으며 자신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감사의 일기를 씁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이웃과 나눈 짧은 인사, 그리고 노을을 보며 느꼈던 평온함. 그는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내가 가진 것들을 얼마나 감사히 여기느냐에 달려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노부부는 매일 아침이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두 분은 왜 이렇게 항상 손을 잡고 다니시나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삶이란 길은 늘 울퉁불퉁하고 험한 법이죠.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서로 의지해야 하니까요.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걸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답니다. 우리는 때로 노년의 삶이 외롭고 쓸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걸을 사람을 찾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키운다면 노년의 삶은 오히려 더 따뜻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손을 잡고 걸을 사람이 있나요? 만약 아직 찾지 못했다면 오늘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손을 내밀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한 호흡 사이에 있다. 그 호흡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삶의 깊이를 결정한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새롭게 채울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하지 말아야 할 9가지를 기억하시며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감동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